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 CBI입니다. CBI는 1978년 12월 설립돼서 1996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동차 엔진 부품 및 미션 부품의 제조 및 판매입니다. CBI는 자동차 엔진 부품 및 미션 부품을 제조해서 완성차 회사에 납품하는 부품 및 소재 기업으로 현대 기아차, GM 브라질, 두산 인프라코어, 대동공업, LSM 드론, 미쯔비시 후소 등 다수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247억 원, 영업 손실 58억 원, 당기 순손실 6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48.3% 증가했고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은 각각 136.7%, 117.6%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은 상승했으나 원가 및 판관비 상승에 따라 적자를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CBI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볼까요? 네, CBI의 경우에 구청부산업이죠. 그렇죠. 2월 16일에 저희가 공시메이트 시간에서 한번 다뤄드렸는데 네네. 당시에 기타 주요 경영사항을 통해서 종속회사의 이 공시 번복 사유가 2건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리뷰해서 보도록 할게요. 기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 회사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결정을 종속회사의 주요 사항으로 결정을 했는데 네. 최종 철회를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도 역시 철회가 되면서 2건의 공시 불이행, 공시 번복 사태가 좀 발생이 됐고 이에 따라서 불성실 공시법인의 어떤 지정, 예고가 좀 우려된다고 좀 말씀드린 바 있었어요. 네. 지금 CBI의 경우에는 주력 사업이 지금 엔진 부품 그리고 미션 부품인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으로 좀 가고 있는데 네. 엔진 부품과 미션 부품이 장래성 관점에서 좀 유익할까요? 글쎄요. 소위 말하는 사양 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산업의 어떤 자동차 산업의 변동이 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서의 어떤 시장이 이동하고 있다는 상황이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신규 성장 동력이 좀 절실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00년 후, 200년 후에도 엔진이 들어가고 미션이 장착한 부품, 휘발유 경유로 가는 자동차 시대는 없다는 거죠. 전기차로서의 어떤 이 자동차 산업군의 어떤 이동은 이미 시작이 됐고 네. 사실상 이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좀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엔진 부품 그리고 미션 부품을 줄여가라고 하는 이 회사의 성장 관점에서는 많이 둔화될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신규 사업이 절실했고 이에 따라서 타법인 주식 취득을 통해서 신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하려고 했었는데 네네. 종속회사를 통해서 사실상 이 바이오 회사죠. 키네타의 지분 인수를 통해서 신규 사업을 좀 진행하려고 했었으나 종국적으로는 이게 좀 철회가 되면서 다 끝났다라고 좀 판단이 됐죠. 그런데 좀 한번 내용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여기 철회 내용을 보면 발행 대상 회사 CBI가 제3자 배정으로 인한 취득을 결의를 했는데 키네타의 주식 교환 방법으로 취득하고자 했던 이 내용을 철회를 했다는 거죠. 네. 공시사항만 보면 CBI가 키네타의 지분 취득을 안 한다가 공식적으로 네. 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금 다른 양상이 좀 생겼어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최근이었습니다. 2월 25일에 회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전환 우선주가 납입이 됐는데 무려 147억 원이 납입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네. 당시 유상증자의 내용을 좀 더 보면은 하단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147억 원의 제3자 배정 전환 우선주의 자금 유치를 통해서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을 취득하겠다. 타법인의 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으로 147억 원을 사용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네. 키네타의 지분 취득을 종속회사의 어떤 취득은 무산이 됐지만 네. 그렇다면은 이 CBI의 경우에 147억 어떤 지분을 취득할 것인가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많이 궁금했는데 자 언론을 통해서 좀 밝혔습니다. 보도자를 통해서 CBI가 147억 원의 지분을 키네타의 지분 취득을 직접 하겠다. 발표가 되면서 다소 좀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이 좀 됐는데 그렇다면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관련된 기타 주요 경영사항에서 코멘트를 했어야죠. 그렇죠. 우리는 종속회사를 통해서 사업 진척상에서는 어떤 이슈 때문에 못하게 됐지만
조만간 자금 조달을 통해서 우리 CBI가 직접 지분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투자 판단 참고 사항이 좀 남겨줬더라면 네. 이에 대한 어떤 실망하지 않고 주식을 팔릴 일은 없었다는 거죠. 좀 아쉽네요. 회사는 이 투자 판단 참고 사항에 대한 어떤 이 공시 부분을 다소 위배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실하진 못했다라는 표현이 맞다는 거죠. 기타 주요 경영사항은 뭐냐면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사항을 투자자들에게 직접 고지해야 되는 어떤 사항들인데 지금 종속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안 합니다. 그런데 147억 전환우선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이거 가지고 키네타 지분 투자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에 실망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면 굉장히 화가 나고 그렇죠. 정말 뭐 투자자 입장에서 좀 우롱당한 네. 그런 기분이 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이 부분을 좀 차지하더라도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는 불성실 공시법인의 지정 예고가 좀 됐는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성실 공시의 유형은 공시의 번복입니다. 우리가 공시 번복, 불성실 공시는 뭐냐면 성실하게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화났다. 응. 자, 그래서 번복사 유형은 이제 크게 한 두세 가지로 좀 구분이 되는데 공시의 번복은 결정하기로 한 이 공시 원공시를 뒤집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네. 공시의 변경은 하기로 한 그 금액이 만약에 일부 사항들이 이행이 안 됐다. 부분적으로는 이행이 됐지만 부분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았거나 다른 형태의 공시의 어떤 유형이 좀 바뀌는 변경 형태가 공시 변경. 그리고 공시 번복과 공시 변경 이 두 가지가 좀 공시 불이행 이렇게 세 가지인데 공시 불이행은 전체적으로 어떤 번복 이슈와 좀 의미는 좀 동일합니다. 네. 번복은 안 하겠다가 됐지만 불이행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이 부분을 이행할 생각이 없었다. 아예 시작되지는 않았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성실 공시의 유형이다 해서 회사는 두 건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결정을 철회했기 때문에 공시 번복 사유가 좀 발생된 거고요. 원 공시일은 작년 5월 6일에 최초 공시를 좀 했었는데 지난 2월 15일에 공시를 좀 번복하면서 불성실 공시 법인의 지정 예고가 좀 돼 있었죠. 최근 1년간 부가 벌점은 0점인데 지금 두 건의 어떤 철회 건수가 만약에 15점을 초과한다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이슈가 좀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네. 투자 판단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점을 초과하게 되면요. 하루 동안 주권의 거래가 좀 정지될 수 있고요. 만약에 15점이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될 수 있다. 그래서 5월 6일에 원 공시의 두 건을 모두 철회를 하면서 공시 리스크가 좀 부각이 좀 된 건데 근데 일단 두 건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종속회사를 통해서 우선 두 건이 발생은 좀 됐지만 이게 참작 사유는 좀 발생된 것 좀 보이고요. 네. 아마 회사는 기업심사위원회 측의 어떤 이 경위서에 좀 기재를 좀 할 것으로 보여지는 네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공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있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는요 이미 발행한 전환사채를 전환 청구 즉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이 공시를 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BI가 발행한 전체 주식 총수는요 5,583만 주인데 발행 주식의 18%에 해당되는 1,000만 주, 1,005만 2,801주를 주식으로 전환한 공시입니다. 투자 판단 참고할 사항입니다. 상기 발행 주식 총수는 행사 주식수를 제외한 숫자다. 그리고 하기 일별 전환 청구 내역의 상장일과 예정일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라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6회차, 4회차, 5회차 그리고 6회차 전체 23억, 그다음에 50억, 46억, 56억 원의 청구 구매 있었는데 전환가액은 1,750원, 1,746원으로 좀 기재돼 있고요. 3월 18일에 상장 예정일을 앞두고 있다라고 밝혔고 전체 지금 미전환 주식은 6회차가 지금 20억 정도가 남아 있고요. 5회차 4억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미전환 전환사채 잔액은 24억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전환 청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우려에 더해서 3월 18일에는 발행 주식수 18%에 해당하는 주식이 신규 상장을 하게 됐는데 이게 사실 기존 보유자분들한테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오버행의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단순하게 좀 보더라도 지금 발행되고 있는 이 주식의 총수가 5,583만 주인데 네, 1,000만 주 가까이 거의 18%가 시장에 풀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3월 18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3월 18일에 영업일 이거래일 이전인 권리공매도가 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3월 16일부터 주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금 만약에 18%가 당장에 시장에 풀린다면 당연히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물량들이 출현될 수 있는, 즉 주가 가치가 크게 희석될 수 있는 요인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CBI 오늘 주가가 지금 현재 2,690원인데요. 1,715원이 1,750원 그리고 1,746원. 프로테이지를 보면 지금 거의 한 40%에서 한 50%에 육박할 수 있는 지금 수익 구간을 좀 보여지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물량 18%가 시장에 출현된다면 당장의 어떤 부담으로 좀 작용하는 것은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또 CBI가 NFT 시장까지 뛰어들었습니다. CBI는 이 자동차 엔진 부품 회사인데 좀 관련성도 없어 보이고 또 NFT 관련주들의 모멘텀이 다소 떨어졌다는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주요 사업인 자동차 부품 사업은 계속해서 적자를 좀 지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여기저기 신사업을 벌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깊습니다. 그렇죠. 지금 CBI의 이 사업군은 아까 저희가 초반에 좀 말씀드렸지만 네네. 전기차의 어떤 자동차 시장의 어떤 이전, 산업의 어떤 변경, 업황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진 부품 그리고 미션 부품을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회사가 사실상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은 필요했는데 두 가지로 지금 낙점을 좀 찍은 거죠. 네. 키네타의 지분 인수를 통해서 바이오 사업을 하고 또 하나 최근에 이 회사 NFT 대체 불가 토큰 사업을 좀 영위하겠다. 1월 17일 임총 결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정관의 변경을 가결했고요. 이사의 선임을 최종 결의했는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내이사 3인을 영입을 했는데요. 자, 주요 경력을 보면 싸이월드 한컴타운의 대표 그리고 싸이월드 제트의 대외 협력이사, 싸이월드 제트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내이사 후보자 3명이 이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는 사업 목적을 좀 추가했는데 게임 제작, 유통, 판매 그리고 컨텐츠 사업, 컨텐츠 라이센스 판매업 그리고 모바일 컨텐츠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판매업을 주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신규 사업의 어떤 사업 목적으로 좀 추가를 했는데 지금 그렇다면은 사내이사 3인이 싸이월드 관련 인물로 좀 추정이 좀 되죠. 그리고 그렇죠. 새롭게 하고자 하고 한 이 사업은 블록체인 기반, 즉 NFT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하겠다. 그런데 사실 작년 12월부터 관련된 내용들이 좀 추진하겠다라는 어떤 보도자료는 좀 있었지만 네네. 1월 17일에 이 관련 인물들이 회사의 사인의 이사로 선임이 됐고 이후에 사업 목적이 좀 추가됐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이 저는 사실상 타법인 주식 취득 자금이 아마 NFT 관련된 사업으로 사용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좀 막상 보면 이 키네타의 지분 취득하겠다. 네. 그래서 지금 사업이 너무 무분별하게 조금 지금 어지럽게 조금 진척되는 건 아닌가. 맞아요. 그런 우려감을 좀 가져간 건 맞지만 두 가지의 가능한 진행 사항에서 가시화된 내용들이 좀 나온다면 단기 모멘텀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참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 공시는요. 자, 전환 청구권 행사가 지금 시점에 1,700원대의 이 전환가액을 앞둔 이 회사가 2,690원에 행사를 한다면 근데 지금 18%의 막대한 지분이 시장이 갑자기 풀릴 수 있죠. 풀린다면 좀 우려가 될 수 없는데 자, 이 시점에 전환 청구가 왜 일어났을 것인가? 자, 역발상의 투자 전환이죠. 키네타의 지분도 취득을 했습니다. 1월 초에는 싸이월드 관련 인물이 사내이사로 선임됐고 사업 목적까지 추가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단기 모멘텀을 좀 부각해서
전환 청구 물량을 소화할 가능성은 커 보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 관점에서의 모멘텀 추세 그리고 전환 청구권 행사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좀 고려한다면 단기적 시세 유입에 따라서 좀 노려봐도 좀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 좀 판단해 봅니다. 네, 이 단기 모멘텀 관점에서 보고 이제 전환 청구권 행사의 상징적인 의미를 좀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이 CBI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바로 어제 대규모 전환 청구권 행사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의 발행 주식의 18% 정도면 결코 작지 않거든요. 네. 오버행 이슈가 좀 우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탄탄해요. 2,690원. 거의 통상적으로 대규모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좀 뜨면 10%에서 15% 정도 조정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탄탄한 주가의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 모멘텀 관점에서는 유효하다. 지금 키네타 관련된 국내 IPO 이슈가 하반기부터 좀 본격화될 것이고요. 두 번째, 싸이월드의 NFT 관련된 사업 부분이 1월에 사내이사 선임 이후에 3월달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지금 3월 18일이 상장일이기 때문에 네. 3월 후반 또는 4월 초 중반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주가 상승이 가시화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선취매 관점 그리고 추세 대응 관점에서 매수하기 좋은 구간을 한번 우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매수하기 좋은 구간 자 요 구간입니다. 2,300원 2,300원에서 2,700원 구간 네. 2,300원에서 2,700원 구간은 매수 유효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기를 좀 제시해드리고요. 비중은 저는 15%까지도 괜찮아요. 2,300원이 좀 이탈된다면 네. 2,300원이 이탈된다면 2,000원부터 2,300원까지도 적극적으로 좀 매수하기 괜찮은 구간 포트 비중 추가 10%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는데 네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로 갈 수 있는 주가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자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단기 3,4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대량 거래 수반에서 3,400원을 돌파해 준다면 4,100원대 그리고 4,800원대 구간을 추세적으로 돌파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4,800원을 좀 뛰어넘는다면 전고 영역대까지는 충분히 단기 시세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인데 근데 우리가 좀 추세적으로 좀 보면 네네. 아까 제가 설정해둔 이 구간에서 가장 중대한 구간 3,400원까지는 무난하게 단기 추세적으로는 돌파 가능한 시그널로 예측되기 때문에 자, 이 점 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CBI 매수하기 좋은 구간 2,300원에서 2,700원, 10%에서 15%까지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2,300원이 이탈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10%의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 이제 3,400원까지는 좀 무난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추가로 주셨습니다.